오히려 낮에는 그래도 뭐 좀 참을만 하다가 밤이 되면 막 식욕이 폭발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갑자기 식사를 줄이게 되면 오히려 또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생존 모드로 바뀐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방을 더 저장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이어트는 덜 먹기가 아니다. 절대 피트니스 센터 가서 상체 운동, 역기 들거나 아니면 상체 팔을 쓰는 그런 운동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야식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예, 야식을 못 참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진 거고요. 생체 리듬이 깨진 거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몸이 생체 리듬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밤과 낮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낮에는 햇볕을 쬐면서 만물의 생명 활동을 하는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밤이 되면 안정하고 저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밤과 낮의 구분이 명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밤을 오히려 낮으로 이 몸은 인식을 하면서 식욕이 증가하고요. 또 잠이 잘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피곤할 수밖에 없고요. 또 반면에 낮에는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낮에는 오히려 의욕도 없고 디프레스 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조그만 어떤 정신적인 어떤 뭐 스트레스나 이런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결과에서 나타나는 거요. 또 밤과 낮이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밤에 오히려 낮에는 그래도 뭐 좀 참을만 하다가 밤이 되면 막 식욕이 폭발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거는 단순한 어떤 내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내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진 거고 에너지 균형이 깨졌다는 이제 그런 신호가 되는 거죠. 에너지 균형 붕괴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에너지 균형이 무너지면 말씀드렸다시피 낮과 밤에 인제 어떤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고요. 인제 그런 현상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호르몬의 변화죠. 호르몬의 균형을 잃게 되고요. 특히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자율신경의 기능 실조가 인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구체적으로는 식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식욕 조절이 안 되고 또 잠을 인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낮이 오히려 밤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식욕 억제는 또 유지가 되지만은요. 이제 밤이 되면 오히려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특히 인제 좀 자극적이고 또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걸 이제 강하게 당기게 되고요. 근데 인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게 멈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욕으로 관련한 호르몬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이 포만감을 느끼는 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인제 폭식을 하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는 인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인제 반복되는 건데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건 단순한 내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고 생체 리듬과 호르몬의 어떤 시스템이 붕괴된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인제 균형이 붕괴된 사람들은 무엇보다 인제 생체 리듬을 회복해야 되죠. 생체 리듬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제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잘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규칙적인 이런 사람들한테 모든 생활 패턴의 규칙을 지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없어도 하루 3 끼를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거는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율신경의 균형을 깰 수가 있고 또 오히려 호르몬의 어떤 밸런스를 깰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줄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은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생성이 안 되고 손발 차고 마른 복부 비만은 너무 과한 운동하지 말고 스트레칭이나 이런 가벼운 산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순환이 안 되는 사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줄여라 그랬고. 하지만 이제 균형이 깨진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이거든요. 근데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대부분 몸의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호르몬이라는 건 물의 에너지인데요. 이게 이제 부족하면 에너지가 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가 상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깨나 이 목 쪽은 자꾸 굵어지고 하체는 약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체 중심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하체 운동을 해야지만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가장 좋은 운동이 계단 오르기죠. 스쿼트, 런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 중심으로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분들은 잠 못 자고 예민하고 이런 분들은 절대 피트니스 센터 가서 상체 운동, 역기 들거나 아니면 상체 팔을 쓰는 그런 운동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수면은 뭐 제일 중요하죠, 이런 분들한테. 왜냐하면 우리 몸의 리듬의 핵심은 수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 10시 뭐 10시에 못 주무시더라도 11시 전에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11시 전에는 주무시도록 하라. 그리고 아침은 사실은 5시까지만 자면 됩니다. 그래서 뭐 11시에 자면 한 6시나 뭐 6시 반 정도 일어나는 그런 리듬을 만들어라. 그리고 저녁에 잠자는 게 리듬을 만들기가 쉽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일정하게 일어나서 한 30분 나의 루틴을 마련해 두면
저녁에 잠자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제 또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스트레스나 정신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틈틈이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인제 요즘 마음 챙김 뭐 명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호흡.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내 몸의 리듬을 만들고 인제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야식도 줄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어깨 팔뚝 쪽이 자꾸 굵어지는 이런 상체 비만의 어떤 체형도 변화가 생기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인가요? 이제 가령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면 '무조건 적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덜 먹으면 된다.' 인제 이 생각을 하는데 '덜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절반이랄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뭐냐면 지금까지 쭉 얘기해 드렸던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뭔가 필요한 내 몸에 에너지가 좀 만드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복부 지방이 있다고 이제 과다하게 소식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지방을 저장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더 강하게 인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줄이면 일반적으로 식사를 줄이면 칼로리를 줄이는 거고 당연히 비만이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2012 년에 셀 메타볼리즘이라는 연구에 인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너지 생성이라는 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세포 핵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인제 이 역할을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에너지 생성 능력이 저하됐다는 거죠. 인제 이런 사람들은 지방을 산화하는 능력이 감소되면서 오히려 비만이 악화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만을 봐도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과다하게 비만을 조절하기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는 건 굉장히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 인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4분의 1 정도 최대 한 25% 정도씩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소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연구도요. 2016 년에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입니다. 여기에 인제 추적 연구를 통해서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했냐면 급격하게 감량하게 되면 기초 대사율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이런 인제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감소하게 된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은 오히려 위기 상황을 느끼고 기초 대사를 줄여야지만이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음식을 줄이는 게 답이 아니다. 인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 같은 경우도요. 중요한 거는 식사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해 줘야지만 에너지 균형이 깨어진 게 오히려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인제 에너지 균형이 깨어졌으면은 오히려 에너지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식사를 줄이게 되면 오히려 또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생존 모드로 바뀐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방을 더 저장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이어트는 덜 먹기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체형, 마른 복부냐 아니면 전신적으로 비만하냐 오히려 하체가 좀 빈약해지냐 이런 체형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식사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다이어트에 이렇게 말씀을 성공하려면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운동의 목적은요. 일반적으로는 '운동하면 칼로리를 줄인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된다.' 인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운동에는 3 가지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첫째,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요.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게 순환을 하는 그런 추동력이 생겨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인체 각 기관에 인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산소 운동, 땀을 흘리거나 숨을 찬 운동을 하면 몸에 필요 없는 찌꺼기 이 체지방이 연소가 된다는 거죠. 예, 인제 그런 아주 좋은 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근력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죠? 저항성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근육을 키운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 흐르는 길을 우리가 그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냐면 근육에 통해서 혈관이나 이런 그 신경을 통해서 에너지라는 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다는 거는 에너지가 지나가는 강으로 따지면요. 강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작용이 있는데 사실은 무조건 뭐 그런 생각에 대한 어떤 목적 없이 무조건 많이 운동하고 땀 많이 흘리고 에너지 칼로리 소모가 많이 하면 '내 몸에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오산이죠. 인제 예를 들면 마른 복부 비만에 에너지 생성이 약한 사람이 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노동이 되면서 몸이 더 지치고 오히려 에너지 시스템이 더 깨지게 되고요. 그래서 얘기 드렸잖아요. 걷는 것도 그냥 가볍게 산책해라. 스트레칭 해라. 반면에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지방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숨을 찰 정도로 스피드 워킹하고 조깅하고 또 수영하고 이렇게 해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또 반면에 균형이 깨진 사람은 이 하체 근력이나 에너지를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체 운동을 해라.
그래서 계단 오르고 스쿼트, 런지 이런 걸 해라. 예, 이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형이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모든 운동과 식사법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다이어트에서 드리는 겁니다. 호르몬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 이 호르몬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총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지휘하는 지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잘 정상화되면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이제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서 멈추게 되고요. 또 이제 밤이 되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잠이 오고 또 아침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깨어나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면서 굉장히 인제 어떻게 보면 몸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다이어트라는 거는 억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그런 호르몬과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다. 인제 이런 얘기를 에너지를 제가 드리는 회복하면 겁니다. 살은 저절로 빠지게 되나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내 몸에 모든 걸 지키는 게 아니라요. 내 몸에 문제가 있는, 에너지 기능에 문제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식사라든지 운동과 수면을 한 두세 가지만 실천을 하게 되면 몸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요. 또 만들어진 걸 잘 인체의 각 기관에 잘 보내주게 되고 밸런스도 이제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상태가 되게 되면 당연히 식욕도 안정되고 대사도 적절하게 일어나고 또 지방 저장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결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체지방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내 몸의 에너지가 정상화되면요, 무엇보다 몸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 생각의 마인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결론적으로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이 살은 억지로 빼는 게 아니다. 내 몸의 에너지 기능이 회복되고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빠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구독자분들께 한번 해주고 제가 싶은 말씀이 강조드리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제가 인제 책 제목에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이라고 인제 책을 제목을 달았고요. 특히 인제 내 몸을 강조를 했죠. 이 내 몸을 강조한 이유는 사람마다 타고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 기능도 좀 차이가 있고요. 먹고 움직이고 잠자고 하는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 내 몸의 상태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내 몸의 어떤 에너지를 진단하는 방법과 또 에너지 그 진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에너지 유형별로 생활에서 꼭 실천해야 될 거, 또 실천 방법에 있어서도 4주의 어떤 실천 프로그램 같은 걸 잘 정리해 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내 몸의 에너지 상태도 한번 확인하고 또 내가 꼭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게 된다면은 반드시 저는 건강. 암 환자가 운동할 때 지켜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 암 환자분들이 또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수술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요양하면서 이래, 선생님 운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 암세포가 몸에 아직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내가 운동을 하면 이 암세포가 몸에 퍼져가지고, 오히려 더 암이 더 이렇게 또 뭐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혈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혈액은 가만히 있으면 탁해지면서 염증이 유발되고 이게 오히려 암세포를 생성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순환하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과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추동력으로 인해서 이 기혈이라는 에너지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제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운동도 내 몸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 늘 에너지가 딸리고 피곤해하는 사람이 운동해야 된다고 피트니스 센터 끊어가지고 강하게 운동하면 그건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지고 오히려 에너지를 손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운동이 뭐냐면 걷기죠. 산책, 걷는 건데, 이 걷는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에너지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하면 좋습니다. 뭐냐면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 늘 피곤하고 조금 내가 소화 기능도 안 좋고 에너지가 식사량도 많지가 않고 이러면 그냥 기분 좋게 산책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이렇게 걸으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내가 좀 몸도 붓고 막 체지방도 많고 비만이고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스피드 워킹을 해야 됩니다. 막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만이 걸어줘야지만이 사실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너지 균형이 깨져서 예민하고 잠 못 자고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 스피드 워킹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파워 워킹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이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을 가지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오히려 천천히 하체에 힘을 주고 걷는 그런 파워 워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균형을 잡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쉬운 걷기 운동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 위에도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라. 절대 땀 빼고 너무 강력한 그런 운동 하지 마라. 뭐 하느냐?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요가하고 또 가능하면 가볍게 산책하고 이 정도로 하는 거고요.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운동을 강하게 해야죠. 땀이 진짜 막 그렇게 나도록 그렇게 아주 강력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게 조깅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또 수영 같은 거 에너지 필요 없는 거 많이 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체지방 줄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 깨진 사람은 뭐라 그랬죠? 물이 부족해서 기가 너무 떴다 그랬잖아요.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이 끌어내리려면 하체 운동을 해야지 에너지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게 계단 오르기죠. 너무 좋은 운동이거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해서 기가 떴을 때도 예민해졌을 때도 계단을 생수 하나 들고 계단을 편하게 오르면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머리도 맑아지고 좋아지고요. 또 이제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실내 자전거라든지 뭐 스쿼트 또 런지 이런 것 뭐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이제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이런 분들한테 내가 저녁에 심한 운동을 하지 마라. 저녁에 그냥 가볍게 몸에 에너지가 돌 정도의 운동은 괜찮은데 저녁에 가서 뭐 상체 막 역기를 든다든지 가슴 근육 키우는 이거 다 사실은 엄청나게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도 못 자고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운동에도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암 환자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 에너지가 순환이 되고 피가 맑아진다. 건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몸 에너지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죠. 사실은 우리가 눈, 코, 입, 이 팔다리, 우리가 뇌도 마찬가지고요.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한의학에서는 기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한의원 가보면 뭐 우리 환자분 기혈 순환이 안 됩니다. 또 기가 약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현대의학에서는 이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혈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파액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우리 몸에 신경의 작용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같은 신경의 작용이 있고요. 또 인체도 사실은 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생체 전기를. 자기장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거나 했을 때 이게 에너지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건강이라는 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체 몸의 원리만 알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잘 만들고요. 또 만들어진 에너지가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각 기관에 잘 공급하도록 해주고 에너지 균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일정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하나의 생체 리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건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우리가 뭐 먹으면 되고 또 뭐 운동도 무조건 뭐 하면 좋은 거고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에너지 생성을 말씀을 드리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 중에 이 소화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화기능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심장과 폐 이 순환 기능을 통해서 일상의 우리 움직임 사실 운동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체지방이 크게 많지 않고 또 근육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으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움직여주면 그게 충분히 에너지를 심폐기능과 함께 해서 인체 각 기관에 보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고 에너지 이제 균형이라는 거는 이 호르몬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인체의 우리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이 비뇨생식 기능과 여기에 이제 균형의 작용을 하는 게 잠입니다. 잠과 정신활동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또 에너지가 생성되고 순환 공급되고 균형을 이루면서 인체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건데 이 에너지의 균형이라는 부분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라는 거는 아침에 해가 뜨면 에너지가 위로 상승하고요. 또 밤에 해가 지면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과 하강에 이렇게 큰 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사실은 이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수천 년 동안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을 했고요. 또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 몸에 이미 유전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생체 리듬이라는 걸 만들고 이제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 중요한 요소죠.